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한파에 이어서 폭설, 다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춥다고 하네요. 밖에 다니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울수록 우리의 체온이 소중하죠. 난방비 걱정에 다들 손이 벌벌 떨리지만 난방 자체를 할 수 없어 추위에 손을 벌벌 떠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언 손을 우리의 체온으로 꼭 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1월 27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요즘 추워서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우풍 때문에 진짜 다 닫아도 우풍 때문에 막 추워요. 그런데 역시 극한의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최근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분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에 너무 추워서 네. 내가 그냥 직접 중문을 설치했다 어머! 라고 하면서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더니 3시간이 걸리더라. 어허. 이렇게 중문을 달아놓고 나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 어허. 라고 하면서 관련 사진도 올리고 그랬는데 네. 이분이 중문이라고 하면서 어머. 박스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풍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바람이라도 막아보자. 대박 사건. 라고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에요. 대박, 진짜로. 중문을 종이박스로 만들었죠. 대박 사건.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 아이디어도 대단하지만 저걸 또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어떻게 빈틈없이 저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웬만한 업체에 맡겨도 지금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 저 한다는 게 진짜 금손인 것 같아요. 아하. 누리꾼들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이야, 각도는 어떻게 잰 걸까? 손재주 대단하다. 무슨 관련 업자인가?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겨울철 간이 중문 이걸로 특허를 내시라. 이렇게 독려하는 글도 있고요. 어디서 사면 되나요? 이렇게 구입처를 묻는 글도 있고요. 와하.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또 겨울 한철 쓰고 여름에는 또 시원해야 되니까 네. 철거하기도 편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와,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중문을 만들어보자. 죄송합니다. 야발라바 기기야. 네. 중문을 만든다는 게 대박입니다. 그런데 추위에 아이디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국 곳곳에서 너무 추워요. 여기도 추워요. 저기도 추워요. 지금 인증샷, 이른바 추위 인증이라는 게 번지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걸까요, 백승 변호사님? 이것까지 경험해봤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런 일도 겪었어. 어머, 요즘에 정말 추워도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춥구나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는 마트에서 파는 기름이 얼었다. 어머? 이게 조금 이상해요. 제 느낌에는. 요거는, 조금 이상하죠. 네. 두 번째는 진짜 같습니다. 아하. 아빠 차에 있는 가습기도 얼었다. 저 가습기 통이 아니고요. 가습기 통을 뺀 그 안에 얼음입니다. 그리고요. 베란다에 요건 좀 진짜 네. 같기도 해요. 가습기 얻은 거네네. 베란다에 둔 계란이 언사진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네 번째는 근데 베란다에 계란을 왜 놨어? 실험용으로?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추우면 네. 선이 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래요? 저 이어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서 있죠. 저렇게 고정된 거라고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 이어폰이 얼었다라는 사진도 있고요. 어머. 또 마트에 진열된 콜라하고 사이다가 얼어 있는 사진. 에이 설마. 근데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저것도 좀 어머. 그러네요. 세제가 다 얼어 있다. 어머. 이런 사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날이 너무 추우면 네. 수도 동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약하게 틀어놨더니 저체로 고드름이 됐다. 이거는 진짜 아니 진짜 네. 이거는 이 정도로 춥다고 지금 인증샷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분들은 고생해서 인증샷이라고 올렸는데 저희가 여기서 에이 설마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요. 물론 저분들의 추위 인증샷이지만 실제로 저런 상황이라면 수도꼭지가 언다면 지금 저분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어. 주민분들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각 지자체가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꽁꽁 언 가운데 세상에 이런 추위에 몹쓸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이렇게 추운 날 정말 사람이 이래도 싶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추워도 너무 추운 강원도 고성의 한 숲속에서 네. 갓난아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자, 구급차가 어디론가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네. 시내를 지나서 이제 산길로 들어가는데 도착한 곳에 있는 저곳 바로 순찰자가 한 대 있어요. 네. 경찰이 이끄는 대로 구급대원이 순찰자를 따라가 봅니다. 네. 뭔가를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구급차로 걸어오는데 소방대원 품에 안긴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어머. 이 아기 얇은 베네 쪼고리만 걸치고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편의점 비닐봉지에 담겨서 숲에 버려져 있었다고 어머! 합니다. 구급대원이 아기를 호대기로 감싼 뒤 어떻게라도 조금 체온을 올려주려고 본인의 품에 또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애가 얼마나 세상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저 갓난아이가 대체 어쩌다가 저기에 있던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게 설 연휴 하루 앞둔 20일 날 오후 한 4시쯤에 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이 둘레길 대나무 숲을 관광객이 걷고 있는데 거기서 절대 들리지 않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뭘까요? 거기서 왜 아이 우는 소리가 어머. 들릴까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 이게 뭐지 하다가 계속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어머.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저 갓난아이를 찾게 된 건데요. 세상에. 저 갓난아이가 대략 생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 어머, 그러니까 어머.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신고자 얘기를 들어보면 애가 처음에 정말 크게 울었는데 세상에. 점점 목소리가 잦아들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아이도 아이고. 저 추위와 이제 체력에 이제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찾지 못했던 아이를 경찰이 찾았다는 소리에 저 관광객분들 모두 다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관광객분들 이 신고하신 분들이 다 부모 마음으로 한 몸이 되신 거잖아요. 제발 아이를 무사히 찾기를 바라는데 찾았다는 말이 맥이 탁 풀리면서 긴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앞서 보니까 마트 편의점용 비닐에 쌓여 있었잖아요 세상에. 하정우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겨울에 어떻게 아이를 얇은 베네 쪼고리만 착용시킨 채 그렇게 밖에다 내놓을 수가 있는지. 세상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저렇게 유기한 것 자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사람이 할 예, 짓이에요 저게. 더 나아가서 그것도 겨울에 왜 저렇게 추운데도 아기를 내놨는지. 사람이 추우면 이 피부에 이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제 아기가 저 추운 겨울날에 혼자서 굉장한 고통을 느꼈을 것 같은데 정말 인면수심의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세요. 저 영상 보면 구급차 내부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미동조차 안 해요. 지금 아이가 얼마나 기력이 다 소진됐으면 지금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발견 당시 아이가 34도 체온으로 저체온증 어머, 상태를 세상에. 보였다고 합니다. 저 때가요 정말 패딩 입고 서 있어도 온몸이 아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어요. 아이고. 당시 고성군 기온이 영하 1도였는데 어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세상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얘기에 따르면 아기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저체온증으로 약간 경기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일단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건네받아서 체온부터 올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아이고. 따뜻한 식염수 팩을 핫팩 삼아서 아기 몸에 대면서 품에 안고 계속해서 이 팩을 비벼서 체온을 높여줬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 아기가 다행히 차츰 온기를 되찾았다고 아이고, 하고요. 아이고. 또 다행인 것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상태는 또 아니었대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 아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도왔어요. 아이는 정말 극적으로 상태는 호전됐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 사람은 바로 저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어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영아 유기 혐의이기 때문에 경찰도 바로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1일 오후 3시쯤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서 친모인 20대 여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힌데요. 왜요? 친모는 이제 본인의 남자친구하고 강릉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지난 17일에 오전에 강원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두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범행 당일, 그러니까 20일 날 아이를 찾아서 나오면서 범행 장소에 가서 유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해본 결과 저런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랑 놀러가서 출산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걸 당시에 출산하고 병원에 아이를 두고 나온 채 나왔다가 다시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유기를 해요? 세상에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보통 아니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 갔으면 그 남자친구 악이 아니야? 그럼 둘이 좀 의논을 했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이 여성이 한 진술의 내용을 일부 보면 전 남자친구의 악이라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악인데 그럼 혹시 뭐 정말로 어떻게 키워보려고 애쓰다가 안 된다라고 그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키울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아까 전해진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신고를 했잖아요. 네. 아기 찾았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목도리부터 풀렀다고 해요. 어머. 아이를 아이고, 감싸주려고. 세상에. 남도 이러는데 왜 친모가 이런 일을 했을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들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CCTV 확인해가지고 차량 추적으로 자기가 키우기 싫어서 자기는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일 09시 49분으로 돼 있네요. 강릉에 놀러 갔는데 거기 갑작스럽게 애를 낳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애기 낳고 나서 알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낳았어요. 나와서 그 퇴원했다가 가서 며칠 있다가 3일인가 4일인가가 찾아간 거는 엄마 혼자 갔어요. 찾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 고성으로 간 걸로 판단되니까. 현 남자친구는 당시에 지금 경찰 얘기로는 당시에 이 여성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대체 키울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키울 마음이 없으면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왜 산속으로 갑니까? 숲속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10달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기를 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모가 이 추운 날에 베넷저고리만 입혀가지고 그 아이를 유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이 아유, 저 친모를 아이 보세요. 세상에 미동조차 안 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요. 정말 죽다가 살아난 아기잖아요. 네. 친모를 지금 영아 유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아 유기죄는 지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영아 유기죄라는 것 자체가 뭔가 치욕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서 아이를 유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일반 유기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데 지금 살인 미수 혐의까지도 열어놓고 있다는 거는 그런 참작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아이를 처음부터 키울 생각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 처음부터 아이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그야말로 선택을 어찌하리요.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 불타는 트롯맨들의 역대급 무대에 지금 뭐 국민 판정단 이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막 보내고 싶어요. 윗단계로. 그렇대. 역대급 매치 성사되는데요. 주인공들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코너 판소리보이 홍성원. 청코너 민요 청년 김태수. 국악을 배운 참가자들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결은 김용임 대첩이 되겠습니다. 용임대첩이란 말에 일단 김용임 씨 입이 귀에 걸렸어. 일단 얼마나 흐뭇해요. 자신의 노래로 대결한다는 거예요. 경연자들이. 자, 어떤 무대? 일단 홍성원 군의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홍성원 군이 아니에요. 백성원입니다. 이건 홍성원 씨라고 해야 돼요, 진짜. 저는 약간 무서워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홍성원 군 지금 나이가 나오는데 네. 13살이잖아요. 대박 사건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와, 이제 네. 6학년이 되는 건데 초등학교 6학년의 목소리, 그다음에 저 무대 매너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지. 야. 저도 볼 때마다 맨날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요. 홍성원 군 하면 딱 그 트레이드 마크가 옆에 저 오른손에 들려 있는 부채죠. 아, 그러네요, 진짜. 처음에 예심 때 배띠오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국악만 배우고 대중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구원자전에서 이제 김용인 선생님 거 헐헐헐 선곡에서 또 그때 당시 최고점 받고, 아하. 저 홍성원 군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 대결 또 상대방도 만만치 않아서 아하. 저도 보면서 이제 누가 이길까 그러네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불타는 트롯맨의 이 가치는 뭐냐면 숨어있는 트로트 원석을 지금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최진봉 교수님, 네. 김용임 씨가 입이 귀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냥 뭐 들썩들썩 회가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사실은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대하는 모습 보이면서 긴장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홍성훈 군이 저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네.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두 손을 쥐고 꼭 쥐고서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서 넘어서서 옆에 있는 윤영선 작곡가한테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때? 잘하지? 어허. 기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우리 김앵커도 나중에 박수 막 치셨잖아요. 네. 김용임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까지 쳐주고 어허. 마지막 포즈는 직접 따라서 기립박수 하면서 마지막 포즈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이 전문 이 패널 분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윤명선 작곡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평가를. 근데 그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건 대단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대1 맞대결 상대로 홍성훈 군이 김태수 씨를 콕 집었어요. 앞서 잠깐 보였지만 김태수 씨 실력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 궁금해했죠. 아하. 그런데 또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오늘 김태수 씨를 인터뷰를 해서 아, 그래요? 그 비하인드를 또 알아왔습니다. 아하. 이게요, 1대1 라이벌전이 진행될 당시에 홍성훈 군이 지목권을 이제 갖게 됐는데 네. 처음에 고민하더니 몇 번을 태수 삼촌이랑 하고 싶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수 씨 입장에서는 아니 성훈 군은 다 피하고 싶은 대결 상대인데 나를 왜 뽑아 이렇게 좌절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원 군이 아니라 홍성원 씨가 맞는 게요. 생각이 진짜 깊어요. 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판소리고 태수 형은 미녀니까 우리 한번 국악으로 같이 대결해보고 오. 싶어서 이렇게 태수 형을 지목을 했다라는 이거 속이 거예요. 깊네요, 진짜. 네, 그래서 두 사람의 라이벌전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야, 애초에는 피하고 싶은 상대였지만 기분 좋게 대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라이벌로 지목된 김태수 씨는 어떤 무대로 반격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천추 낙하유수 잘 썼다. 칼을 잘 썼다. 정가를 넣었어 앞에. 동력바다 불어오면 곱게 묻은 내 장사나 저녁 너를 붉게 타면 고운 애기 단풍은 어이해 떨어지나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지면은 찾아올까 나오는 꿈이 나를 찾아올까 나 와, 전혜연 평론가님 이거 몇
쌍계로 꺾는 거예요. 대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IOC 3단 고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 미녀 청년 김태수 씨의 저 정가를 보고 이재 씨가 칼을 잘 썼다라고 와, 혹평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정가라는 게 시조나 이런 것을 약간 성악처럼 우리나라식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목욕탕 가면 이런 거 시도하는 분들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그 탕에 들어가서 청사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분들이 약간 흉내를 낸 거고 이 성악이라던가 이제 국악을 제대로 배운 김태수 씨는 앞부분에 일일 천추 낙화 유수 사랑에 애타는 마음을 이 표현한 것을 정가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꺾기를 선보인 건데 네. 김용임 씨가 이 용인대첩을 보다가도 놀라서 손을 번쩍 드는 모습도 아까 볼 수 있었고 특히 김용임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긴장해서 이제 소리를 탁 내야 되는 부분은 가성을 쓴 건 너무 아쉬웠지만 이 김태수 씨 목소리가 은쟁반에 옥구슬 걸어가는 소리였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앞서 가성을 낼 때 김용임 씨가 약간 미간을 약간 찌푸려서 그 대목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런데 이 꺾기 기술을 혹시 연마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트로트의 꺾기가 네. 기본적으로 국악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트로트 보고 외색가요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꺾기가 국악의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까 국악을 하신 분들이 꺾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수 씨가 바로 국악인 출신인 겁니다. 아하. 이분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1호 어머. 송서율창 이수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송서율창이 뭐냐면 네. 좋은 글이나 시를 익히기 위해서 운율을 넣어서 노래처럼 부르는 어머. 그러한 전통 기회인데 네. 이분이 심지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 그 무대에 아무나 서기 힘든 무대인데. 아무나 못 서는 무대죠. 네. 그런 데서 공연을 했던 엄청난 내공을 어머.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서 네. 선보인 것 같습니다. 송서율창 이수자. 사실 이 부분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송서율창 이수자. 그런데 국악인으로 잘 지내던 김태수 씨. 트로트계 노크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러면?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님 때문이다. 왜요? 부모님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20년, 30년 동안 아마 식당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아버지가 67세시고 어머니가 64세신데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투병을 하시게 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암 3기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가정의 형편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김태수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러면 음악하는 거 포기, 어머니 창을 했으니까 국악을 했으니까 이거 포기하고 아버님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될까? 그때 아버님 아프실 아버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우리 태수는 무대에 설 때 가장 빛나. 어머,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아. 그 얘기를 듣고 태수가 무대에서 빛나니 꼭 너는 음악해라 라는 세상에. 말을 듣고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내를 이때껏 너를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네가 효도 좀 하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무대에 설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응원해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대결은 용임대첩이기도 하면서 용호상박 대결인데 안타깝게도 한 명을 골라야 되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아, 진짜 너무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 대결 자체도 굉장히 박빙으로 결론이 아, 났습니다. 그래요? 판소리 보이 대 미녀 천재 중에서 승리를 거머쥔 사람은 판소리 보이 홍성원 씨였어요. 아하. 최종 결과 350점 대 336점 12주를 부른 홍성원 군 승리를 하면서 본선 3차전 진출에 어머, 진짜 성공했는데요. 박빙이네, 점수가. 대박. 14점 차이예요. 정말 와. 근소한 차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탈락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수 그러니까요. 차일 것 같아요. 네. 김용임 씨도 정말 둘 다 너무 잘했다 극찬을 했는데 네. 김태수 씨 그렇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랑 인터뷰에서도 음악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울림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 트로트 더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 국악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라고 끝까지 도전하겠다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본선 3차전 진출엔 실패했지만 그 결과를 알면서도 김태수 씨가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인터뷰에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게도 응해주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도 감사합니까? 앞으로 김태수 씨 또 다른 무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꽃길만 걷도록 뉴스파이터 열심히 응원할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무대를 펼친 두 사람은 이건 원석 간의 대결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지연 변호사님. 이번 1대1 무대도 진짜 너무너무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김정민 씨 대 임성현 씨인데요. 김정민 씨는 족발 청년이에요. 아하. 불족발 청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족발 가게 일을 7년 동안 돕다가 이제는 족발 대신 나 진짜 마이크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한 인재입니다. 네. 또 임성현 씨는요. 미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조성모 모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분이구나, 네.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리고 또 김정민 씨는 약간 3초 이병헌 느낌이 있어서 리틀 그래요? 이병헌이라는 별명도 딱 있어요. 3초만 봐야 돼요, 진짜. 네, 3초 리틀 이병헌 이 김정민 씨와 미성 천재 임성현 씨가 맞붙었는데 네. 김정민 씨가 성공에 나섰습니다. 아하.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를 불렀고요. 또 후공의 임성현 씨는 김상배 씨의 안 돼요 안 돼를 불러서 이야. 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곡 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는 족발 대신 노래가 체질이라는 김정민 씨의 선공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족발만 7년째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족발 말고 마이크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흥남포도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영도다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침해가 옥노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대박 사건입니다.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이 족발집에서 뛰쳐나오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본인도 말했듯이 족발 대신 이번에 마이크 잡았고 그렇게 소원하던 무대에 올라서 실력을 정말 뽐냈습니다. 그 이혜리 씨의 자갈치 아지매를 지금 선곡을 했었는데 보면은 저 노래 가사가 너무 잘 들려요. 아하. 그리고 목소리도 구성지고 리듬감도 좋고 네. 정말 이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제목에 맞게 네. 아까 보시면 뭐 불이 붙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연예인 대표단 조항조 씨가 극찬을 했는데 리듬도 잘 타고 강약 완급 조절을 잘했다. 아주 세련되게 잘했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야, 족발집 청년, 불족발만 7년째 구웠다는 김정민 씨. 앞서 뭐 별명이 3초 이병헌, 리틀 이병헌이라는데 그거 말고도 별명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아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생겼던 별명 그겁니다. 저는 2초 정도 되는 것 2초. 같아요. 네, 일단 뭐 리틀 이병헌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어떤 네. 누리꾼이 너무 노래 잘하시네요. 족발집 아들 김종민 씨.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네. 별명 부자라는 그런 타이틀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야, 이분은 재치가 있네. 족발집 아들 김족민 씨. 재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초, 3초 이병헌 씨에 맞서는 미성천재. 미성천재 벌써 기대됩니다. 임성현 씨의 반격의 무대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이 가슴에 새긴 청일 그댄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이 이 몸 홀로이 합니까 이 사람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고음이 막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진짜 불안불안하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이 노래가 굉장히 애절한 노래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미성으로 하니까 또 다른 애절함이 느껴지면서 네. 누가 저 청년을 울렸는가? 야. 도대체 누가 울린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람을 몰입시키는 그러한 가창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노래가 이 연예인 평가단을 너무 괴롭게 한 거죠. 왜요? 왜냐하면 김정민 씨는 노래를 자갈치 아침에 아하. 약간 좀 이렇게 리드미컬한 노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인성현 씨는 이렇게 느린 노래를 했잖아요. 아하. 서로 비슷한 노래를 해야 우열을 좀 가리기가 쉬울 텐데 그렇군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노래를 하니까 아하. 서로 스타일이 다르면 이거는 이것대로 좋고 이거는 이것대로 좋은데 우열을 어떻게 가린단 말인가. 그러네요. 그래서 연예인 그 평가단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제목이 선택을 어찌하리오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 명을 골라야 된답니다. 최진복 교수님. 누가 이겼냐? 네. 족발집 아들. 어머. 김종민 씨. 김종민 씨. 김종민 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하. 414표를 얻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렀던 우리 임성현 군은 267표를 얻었는데 네. 사실은요 두 분 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간발의 차라고 저는 보고 물론 점수대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특색이 살려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가수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한 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지. 진짜 이 판정단 분들은 두 분 다 올려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임성현 씨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볼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좋았는데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이제는 그 이름 옛날 이름 같아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이들의 행각을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제주의 한 감귤밭입니다. 평범해 보이는데요. 네. 밭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대마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 저 동그라미 안에 훌쩍 큰 모습인데요. 저거예요? 네. 1m가 넘을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자택도 있는데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방 안에서 대마가 발견이 되는데요. 어머. 저 방 안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있었어요. 같이 어머. 지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방 안에서 피웠다는 사실이 굉장히 사람이 할 놀랍죠. 짓이에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용산의 한 호텔 주차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편한 복장 입고 하얀 비닐봉지 손에 들고 있죠. 네. 남성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평범해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조수석에 타고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저렇게 내리는데요. 네. 남성 손에 자세히 보시죠. 아까 든 비닐봉지가 아닙니다. 바로 돈봉투인데요. 아. 바로 저 차 안에서 대마 거래가 벌어졌던 겁니다. 어머. 대한민국 곳곳에 숨은 마약의 흔적, 최근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고 하네요. 세상에 지금 엄청난 이 인원이 검거가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앞서 영상 중에요. 너무 충격적인 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마를 재배할 생각합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그렇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대규모로 검거가 됐는데요. 중앙지검에서 이번에 총 그 용의자 20명 정도를 확보를 했고 어허. 그중에 10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네. 7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도주해서 지명수배한 상황입니다. 무려 20명이랍니다. 이 20명과 또 연관된 사람은 계속 지금 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마약은 분명히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20명이 정말 우리나라 지금 마약 곳곳에까지 침투해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정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국내 재벌가 또 부유층 자제들이 자기들끼리 마약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차남의 아들 지난해 10월에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그룹 회장의 손자가 여러 차례 비슷하게 대마를 사고 팔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모기업 회장 아들이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 또 국내 한 가수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대마를 사고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실제 재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하. 지금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명 중에는 모그룹 이사 겸 창업주의 손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남성 4차례나 대마를 구매해서 흡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네. 모 금융지주 일가인 남성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까지도 지금 대마를 같이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고요. 일부 일당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해외로 도주한 모그룹 창업주 손자 등 3명이 지명 수배된 상태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냥 단순히 뭐 대마, 마약했던 사람을 잡았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검거된 사람의 출신 배경을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산다는 사람들의 손자 이런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부유하다 보니까 정신을 딴 데 이런 데 쓰고 있어요. 마약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되면 하는 그 그룹의 손자란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한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마약을 구매해서 피워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더 충격적이냐? 네. 임신 중인 아내와 여행을 가게 된 것이 태교 여행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아내 그리고 예비 아빠들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대마 카르텔, 마약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 가서 대마를 하면 애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애가 무슨 죄예요? 복중에 있는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그게 태교 여행이에요. 그런데 앞서 검거된 사람의 그 그래픽 조직도를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남양그룹 차원에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 거기 맨날 수식어에 남양그룹 뭐 창업주에 맨날 나오잖아요. 지금 또 이번에. 예, 이번에 남양 창업주의 손자라는 타이틀이 또 뉴스에 불미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물론 그 회사랑은 상관이 없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하얀 봉지 같은 거를 들고 자동차에 탔다가 네. 돈 봉투를 들고 내렸던 네. 그 남성이 바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라고 합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저 남성이 진짜. 저런 식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하고 대마 14g 정도를 지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7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호텔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대마를 흡입하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팔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남양유업, 그러니까 남양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에 수식어가 거론되는 게 곤혹스럽고 불만이겠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어. 자식 교육을, 손자 교육을 뭘 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이번에 연루가 됐었지만 또 기억을 해보면 창업주의 외손녀였던 황하나 씨도 그 마약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박유천 씨하고 마약을 같이 투약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2020년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다 검거가 됐습니다. 하하. 그리고 작년 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에서 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까지 연루가 됐다는 또 다른 이제 뭐 대마지만 연루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남양유업 측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황하나 나온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참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해요. 범죄 경쟁을 합니까? 둘이 사촌지간이랍니다. 아주 가지가지 합니다. 안 좋은 건 다 같이 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재벌, 중견기업 2, 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신 중인 처와 함께 소위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범이 적발되는가 하면 과거 대마 범죄로 단속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할 정도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심각한 게 일반인들이 이런 마약하다, 대마를 하다가 잡혀도 우리 사회가 지금 골마지고 있다, 골마 썩어가고 있다, 걱정할 판에 돈 꽤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좀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손자, 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썩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지도층이나 아니면 사회 뭐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3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검찰의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하게 됐고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들어와서도 끊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재배를 맡겨가지고 본인들이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못된 것만 배워온 거잖아요. 네. 유학 가서 뭘 배운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학 보낼 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돈만 주고 해외 가서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 감싸주지 말고 어떻게든지 얘를 빼낼까만 생각하지 말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변호사 붙여가지고 형벌 좋게 받고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또 네.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갱생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재벌들 보세요.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든지 좀 형벌 적게 받고 다시 나오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앞서 제주 감귤밭 영상에서 어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영상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 글씨가 뭐냐면 아이 글씨체로 보인대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수리 중. 문 열지 마세요. 아이한테 시킬 게 없어 저런 글을 쓰게 해요? 그러고도 부모예요? 사람이에요? 애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수리 중. 이걸 아이한테 쓰게 합니다.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검찰이요. 이번에 검거된 사람 말고 반드시 연계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일망타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좀먹는 거, 썩어가고 있는 거, 취해가고 있는 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열불나고 눈살 찌푸려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대한민국이 그나마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기도의 광주의 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경찰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요.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내에 소화전에 호스를 끌어다가 아이고. 어딘가로 이동 중인데요. 네, 아이고. 도착해보니 연기가 이미 자욱합니다. 경찰들이 일렬로 호스를 잡고 열심히 물을 분사하고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어허. 다행히 자동차에 쓰던 불길은 잡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미 연기가 사방에 퍼져 있고 또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상황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른 경찰이 급히 또 방독면을 가져와서 동료에게 씌워주기도 했는데요. 네.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현명한 대처를 보여주신 대한민국의 경찰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노고가 많아요. 물론 간혹가다 비위, 나쁜 짓 저지른 경찰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게 하지만 저분들 대부분의 대한민국 경찰분들 저렇게 자신의 안전, 몸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화재 원인은 뭐였습니까, 준영 교수님?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어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분명한 것은 주차된 차량의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누리꾼들 반응이요. 경찰분들 고생 많으셨다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